메스의 두 줄 수비를 박살내버리는 이강인의 환상적인 왼발 어시스트.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그리고 음바페였는데요. 최근 이강인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인 릴 과의 경기에서 준수한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랑스 매체인 르파리지앵에서는 평점 3점이란 점수를 주는 등 프랑스 리그의 이강인 기죽이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결국 이강인 그리고 음바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은 결국 이강인의 환상 어시스트를 통해 메스의 두 줄 수비를 뚫어냈고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전반 45분 내내 양쪽 윙으로 나온 선수들은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때에도 유일하게 결국 수비들을 뚫어낼 수 있는 패스를 연결한 것도 마찬가지로 미드필더로 나온 이강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강인은 우측윙으로 출전하였고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선 엄청난 장면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오늘 경기가 진행되기 전에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인 엘리케 감독의 이강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일제히 이강인을 비판하는 가운데에서도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굳건하게 믿어줬으며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에 보답하듯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던 파리의 공격 속에서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선보였습니다. 경기 전 프랑스 축구 해설가 피에르 메네스는 이강인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전진 패스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개성이 없다고 비난했으며 프랑스 언론 RMC 스포츠 소속 다니엘 리올로 기자 또한 경기가 끝나고 방송한 애프터풋 선데이 방송에서 이강인은 나를 지치게 만들며 그는 로테이션 선수나 다름없다고 혹평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비난 여론에 매치와의 경기 전 사전 인터뷰를 진행한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인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감독이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한 선수를 옹호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일이 아닌데요.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자국 리그가 아닌 스페인 라리가를 보지 않은 이들이라면 이강인을 모를 순 있다. 하지만 이강인은 좌우 윙, 미드필더, 9번 등 공격진 대부분에서 뛸 수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기술을 가졌으며 팀을 위해 헌신하는 능력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며 극찬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도 재밌고 착하다며 이강인의 인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이번 매치와의 경기에서도 6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하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얼마나 신뢰하나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프랑스 RMC 스포르트는 이제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에게 없어선 안 될 선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중앙 미드필더나 좌우측 윙 포지션에 기용한다고 이야기하며 부드러운 왼발, 빠른 판단력을 갖춘 전 마요르카 유망주는 이제 파리의 중요한 자산이 됐다고 호평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오가는 프랑스 여론 속에서 오히려 많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이강인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터키의 기자인 에크렘 코누르의 이야기에 따르면 몇몇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강인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수한 실력과 더불어 구단의 입장에서도 유니폼이 제일로 잘 팔리는 등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파리 생제르맹의 마케팅 담당 디트럭티가 직접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이강인을 직접 영입했던 캄포스 단장은 축구적인 관점에서 이강인이 보여준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아 마케팅에서 이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팀의 감독뿐 아니라 구단 관계자 그리고 팬들까지 이강인에 푹 빠졌지만 정작 언론들이 유난히 이강인을 비난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프랑스 언론사들이 자국 최고의 팀인 파리에서 이강인의 인기를 시샘하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오늘 메스와의 경기에서 골키퍼 돈나룸마를 시작으로 마르키뇨스 슈크리니아르, 다닐로 우가르테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 이강인 바르콜라, 콜로 무아니, 음바페가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메스는 최전방 공격수까지 수비에 나서는 등 빡빡한 두 줄 수비를 보여줬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수비라인까지 올라와 빌드업을 하며 메스 수비진을 뚫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프라인 아래에선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메스를 뚫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러한 답답한 과정 속에 엄청난 패스가 나왔습니다. 전반 10분 볼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 이강인이 볼을 잡았습니다. 볼이 약간 뒤쪽으로 왔기에 이강인은 상대 골대를 등진 상태에서 잡았는데요. 이후 순식간에 이강인은 바르콜라와 사인을 주고받은 후 지체 없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었습니다. 이에 메스의 수비진이 무너지고 바르콜라는 그 틈을 타서 골대 앞에 있는 음바페에게 연결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음바페 선수의 헛발질을 하며 득점 찬스는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패스에서도 볼 수 있듯 파리 생제르맹에선 현재 창의적인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강인, 비티냐 말고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반 12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이강인이었습니다. 2분 전 수비라인이 순식간에 허물어진 것을 보고 메스는 수비라인의 대열 정비를 이어갔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하프라인 앞에서 볼을 탈취했고 그 과정에서 이강인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올라온 수비라인을 확인하곤 지체 없이 음바페에게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탄탄한 메스의 두 줄 수비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음바페는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오프사이드 판정이 났으나 결국 수비진을 붕괴시키는 핵심적인 패스는 이강인의 발에서 나온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국내 팬들 또한 이강인의 엄청난 패스 능력을 극찬하였는데요. 이강인의 패스를 보며 파리 생제르맹에선 이러한 패스가 가능한 것은 이강인뿐이다. 이강인의 패스는 미쳤다는 등 극찬하였습니다. 전반 18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이강인의 수비 능력이 빛을 발했는데요. 자신들의 진영에서 볼을 전개하던 메스는 큰 박스에서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이강인에게 볼을 뺏기고 그 볼을 바르콜라가 위험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바르콜라는 지체 없이 큰 박스 안으로 연결하였지만 그 볼은 너무도 허무하게 상대 골키퍼에게 빼앗겼는데요. 이러한 찬스에서 음바페 선수가 유난히 아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경기 전 인터뷰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왜 기용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동시에 음바페 선수가 유난히 다른 선수들이 아닌 이강인을 좋아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경기는 계속 진행되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메스의 많은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양쪽 윙으로 나온 콜로 무아니, 바르콜라 선수가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수비진의 번번이 막히거나 패스미스를 하는 등 영향가 없는 플레이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답답해하는 음바페 선수가 직접 사이드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메스의 수비진을 뚫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메스의 수비를 뚫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특히 요주인물인 음바페 선수가 볼을 잡으면 메스 선수들이 순식간에 3-4명이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압도적인 점유율 속에서 메스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메스의 방패를 뚫지 못하고 그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을 보며 느낀 점은 대부분의 팀들이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할 때 수비적으로 나오는 게 분명하고 측면에서 돌파로 수비를 뚫지 못하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선 결국 창의적인 패스 한 방이 음바페에게 이어지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요. 그리고 그 패스는 이 팀에서 유일하게 이강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측면에서 돌파도 못하고 백패스만 하는 선수들보다 오히려 돌파는 잘해서 수비 라인을 흔들리게 해주는 덴벨레가 그리울 따름이었습니다. 더불어 파리를 만나는 모든 팀들이 결국 음바페에게 볼이 간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상태이기에 이러한 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결국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후반에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나왔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전반전에 콜로무아니, 바르콜라의 영향가 없는 드리블에 갈증을 느끼고 결국 골에 직결될 수 있는 패스를 할 수 있는 이강인을 전진 배치하였는데요. 전반에는 수비 라인을 붕괴하고 다른 선수가 어시스트를 할 수 있도록 패스를 주기 위해 이강인을 미드필더에 배치했다면 후반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은 득점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이강인이 직접 어시스트를 할 수 있도록 엘리케 감독은 우측 윙에 배치하였는데요. 그리고 엘리케 감독의 전술은 후반 3분 만에 통했습니다. 우측 사이드에서 볼을 잡은 이강인은 수비 한 명을 가볍게 돌파한 후 환상적인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마침 미드필더에서 침투하는 비티냐가 먹기 좋게 비타나의 발밑으로 볼이 떨어졌고 비티냐는 득점에 성공하였습니다. 득점을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이강인의 크로스는 환상적이었는데요. 전반 45분 내내 윙으로 나와 무의미한 백패스를 하는 선수들에게 한 수 제대로 알려주는 장면이었으며 동시에 일부 몰상식한 프랑스 언론사들의 한 방 먹여주는 환상적인 플레이였습니다. 53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음바페의 돌파 그리고 이강인 발밑에 연결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이강인은 지체 없이 크로스를 올렸고 이번에는 콜로무아니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콜로무아니의 헤딩은 아쉽게 골대를 넘어갔지만 이번에도 이강인의 왼발이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경기를 보니 왜 외국의 한 매체가 이강인과 메시를 비교했나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60분 승기를 잡은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의 환상적인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강인의 환상적인 어시스트로 인해 실점을 한 메스는 이제 전반전처럼 수비만 할 수 없는 노릇이었는데요. 결국 메스는 조금씩 앞으로 나왔고 음바페는 그러한 균열이 보이자 지체 없이 중거리 슛을 선보여 자신의 생일 축포를 스스로 썼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오늘 경기 3-1로 승리를 거뒀으며 오늘 경기야말로 프랑스 언론사의 이강인 이름 3글자를 증명하는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또한 엘리케 감독의 이강인에 대한 믿음이 돋보이는 경기였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굿모닝 풋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